세계적인 IT 기업 애플과 구글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상 초유의 공동기술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식을 채우는 시간 킹학 기술입니다. 저는 주연이고요.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신났나봐요. 사회적 거리두기 쌉 실패 키키읒 어쩌라고 몰라.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뛰쳐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우리는 집에 있어야 돼요. 아시죠? The way you can fight it is simple, my friends. Just stay the at home. 지금 이 시국에 세계적인 IT 거물들, 보통 이런 거대 기업을 공룡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룡기업 두 군데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겠다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이 둘이 뭐 짝짝꿍 손잡고 사람들 지갑이나 털어보자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세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감염자를 추적하는 앱을 공동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5월에는 공중보건당국에서 제공하는 앱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를 공개하고요. 그 이후에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애플과 구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송수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받았던 기록을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되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진단 결과 양성으로 나왔다면 이 확진자는 앱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입력합니다. 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어요. 양성이에요. 떨컥. 하면 이 사람과 접촉했던 그 블루투스 신호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잡았던 블루투스 신호들을 기반으로 이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2주 전, 그러니까 총 14일 동안 접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당신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면서 행동 수칙을 함께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더 쉽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안내받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구글과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모바일 운영체제 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엄청난 규모의 회사죠. 수십억 명의 위치를 추적해서 확진자와의 접촉을 즉각적으로 경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사람들이 언제 어디를 다녀갔는지 전부 파악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해 두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만약 이게 해킹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면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믿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애플과 구글의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PS가 아닌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옵트인 방식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먼저 GPS가 아닌 블루투스를 이용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경도 몇, 위도 몇, 어느 지점에 있다, 어느 시, 어느 동, 어느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런 물리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5분 간격으로 여러분의 이 스마트폰 인근에 있는 블루투스 신호들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잡히는 블루투스 신호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얘네끼리 이렇게 송수신을 했던 정보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되는 정보는 정확한 위치 정보, 여러분이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진자와 2주 안에 접촉을 했는가 안 했는가, 블루투스끼리 송수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아닌가, 그걸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된다고? 스토킹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옵트인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을 뜻합니다. 흔히 어떤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서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문구라든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든가, 여러분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것들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옵트인 방식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과 구글에서도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해서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 자유
자유연맹은 감염자 추적 앱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고 국가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서를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든 예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대목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없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 자체보다 사회적 굴욕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한국의 빠른 진단, 투명한 정보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배워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근거를 드는 건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전 세계적으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가 유증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잡아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거기에다가 내 상태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라는 뜻입니다. 우선 광범위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이 앱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겠고 또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진단 문제와 의료 서비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아예 의미 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는 함께 작동하지 않는 두 스마트폰 생태계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감염병 문제를 기술적인 영역에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림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애플과 구글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